자, 안녕하십니까. 최강주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신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아리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반등이 가능한가? 또 어떤 회사인가? 자, 아리온은 셋톱박스 만드는 회사예요. 아리온은 예전에 사실 뭐 한때 중흥기를 맞이하기도 있었죠. 그러나 실적이 좀 부진화되면서 좀 장기적으로 사실 좋지는 않은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재무제표를 살짝만 보셔도 최근에 보시면 계속 좀 적자를 좀 입고 있었죠. 매출도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4,500억대. 그리고 적자는 뭐 100억 근처 찍을 때도 있었고 좀 줄일 때도 있었고 자,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과연 얘가 하락이 언제 멈추고 좀 반등이 가능한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온은 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보면 사실 뭐 저가주에서 좀 많이 머물렀죠. 이때 2016년에 좀 크게 슈팅이 한번 나왔는데 뭐 영국 수출권 뭐 이런 거였죠. 지금도 뭐 영국 나이지리에 수출을 하긴 하는데 결과 어쨌든 결국은 13분기 연속 적자를 냈어요. 13분기 연속이면 뭐 몇 년이죠. 그죠? 4로 나누면 뭐 4, 30, 3년 연속이죠. 결국엔 3년하고 좀 더. 자, 그렇게 연속 적자를 냈어요. 그리고 액면 병합을 한번 했죠. 200원에서 500원. 이게 특이하게 얘가 200원짜리였어요, 액면. 액면 뭐 삼성전자처럼 뭐 옛날에 5,000원이었죠. 삼성전자는 5,000원짜리도 있고 뭐 10,000원짜리도 있고 뭐 1,000원짜리도 있고 주로 500원짜리가 많죠. 그 다음에 많은 게 100원짜리인데 얘는 좀 특이하게 200원짜리였고요. 그거를 액면 병합을 해서 결국은 줄을 통합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유통 물량이 좀 줄어들었죠. 유통 물량이 좀 줄어들었어요. 반하고 그만큼. 그러니까 60% 정도 뭐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좀 급락을 했어요. 자, 여기 부분이 뭐였냐면 여기 부분 뉴스를 보면 공매도 과열로 나와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 뭐 이러면서 사실 그 다음부터 좀 힘을 좀 못 쓰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지금 말들이 많아요. 여기 전환사채도 지금 120억이 좀 발행된 상태인데 이쪽에 120억은 사실 작은 게 아니죠. 아리온 이렇게 딱 찍어보시면 전일 시가총액이 452억밖에 안 해요. 자본금 180억, 그죠? 그거에 비하면 좀 발행 액수가 많고, 그리고 증시에서 제일 안 좋다는 뭐예요? 대주주 매도. 큰 손, 그러니까 좀 자본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던 어떤 사람이 좀 매도를 했어요. 법인으로 돼 있는데, 자, 그런 학제들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요런데 잠깐 반짝한 건 뭐였냐면 이쪽에 또 라인 엔터테인먼트라고 자회사가 IPO에 들어간다고 기업 심사에 상장을 추진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살짝 여기서 반짝했는데 뭐 라인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뭐 이렇게 큰 그런 뭐 건 아니지만 뭐 김국진, 김구라, 뭐 양세형 뭐 이렇게 코미디언들이 주로 포진되어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해요. 뭐 그게 상장 추진되고 있으면 뭐 고가가 20%니까 굉장히 좋은 뉴스거리는 됐겠죠. 근데 밀리고 되밀리고 오늘은 신저가를 갱신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신저가 간 게 오늘 코스닥이 조금 빠지죠. 마이너스 0.49. 코스닥 빠진다고 이렇게 확 내려오는 건 아닐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아무튼 지수하고 같이 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그렇죠? 지수는 지금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데 결국은 물량 부담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랑 그죠? 액면 병합 이후에 여기 특히 여기서부터 뉴스 나온 게 공매도 과열, 공매도 금지, 그리고 전환사채도 있고 대주주 매도도 있다는 거. 어떤 빠져나가는 수급이 있지 않나. 일단은 지금 그렇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 수급들이 아직도 진정은 안 됐다는 거죠. 추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건. 자, 근데 또 이렇게 나쁜 얘기만이 아니라 또 좋은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면, 얘가 13분기 연속 적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근데 14분기째 흑자 전환을 했어요. 또. 자, EQ였고요. 2, 4분기에 매출 131억, 영업이익 16억으로 살짝 흑자를 했었어요.
자, 그게 요 부분이죠. 예, 이 쿼터에. 예. 자, 그러면서 뭐 뉴스가 그때 굉장히 좋았죠. 막 나이지리아, 영국에 막 수출이 막 늘어난다, 뭐 이러면서. 자, 근데 물론 부정적인 의견도 많아요. 반짝이라는 얘기도 있고. 자, 근데 아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셋톱박스 뭐 내수는 좀 그렇고요. 수출이 늘지 않으면 사실은 버텨내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코스닥도 적자가 좀 계속되고 그러면 분명히 회계에 문제가 생기고 감사 보고서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부채도 거의 지금 300%에 육박하고 있는데 유보율은 23%. 즉 현금이 없다는 얘기죠. 현금이 없으니까 당연히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운용자금으로 쓴다는 얘기죠. 전환사채가 뭐 무조건 나쁜 거냐? 물론 좋은 거는 아니죠. 좋은 건 아닌데 이렇게 크게 발행한다는 게 결국은 뭐 어떤 뭐를 인수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뭐 무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그러면 공장 증설을 위해 유증을 하거나 전환사채를 쓴다 그러면 오히려 코질 수도 있죠. 공장을 늘린다는 건 뭐예요? 주문이 그만큼 있고 현재 공장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부 운영 자금. 그렇죠?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사실상 일단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요렇게 우리가 한번 매물대를 한번 넣어볼까요? 요즘 여기 화면이 잠겨 있네요. 죄송합니다. 매물대들이 여기 많은 애들이 거래량들이 다 여기죠. 그죠? 액면 분할 때랑 요 앞쪽이에요. 그래서 4,000원에서 3,000원 물량이 현재 지금 제일 많이 나와요. 아까 확인을 제가 했는데 4,000원, 3,000원 물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 기존 보유자들은 사실은 글쎄요. 이쪽에 3중 바닥을 찍었을 때 요때 다중 바닥이네요. 3중도 아니고 그죠? 크게는 3중인데 여기서 이탈했을 때 아마 손절하신 분도 계실 텐데 3, 4천 원대 매물에 사실 이걸 손절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3천 원에만 하셔도 지금 여기 최저가를 보면 3분의 1 토막이란 말이에요. 쉽지 않았죠. 그렇죠? 사실 이런 종목은 좀 위험성도 있어서 계속 들고 가세요라고 말씀드리기도 사실 좀 어려워요. 자, 만약에 물론 EQ에 2, 4분기에 흑자를 냈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 감사 보고서는 통과할 확률도 높은데 만약에 뭐 이런 좀 시끄러운 기업들처럼 위험적인 요소가 나올 것 같으면 사실 버리는 게 맞죠. 그렇죠? 상장 폐지를 당하면 사실 개인 매매자들 그렇게 감당하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상장 폐지 당하면서 제가 일어나는 일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되면 자꾸 저가가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익이 아니라 본전 근처에만 나오면 좋을 텐데. 근데 여기서 샀는데 막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런 생각을 하죠. 계산기를. 잠깐만 단가가 막 이렇게 내려가네? 이 생각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 생각을 잘 안 해요. 어떤 생각? 내 자산이 위험 자산으로 더 쏠리는 거나 라는 생각은 못 해요. 단가 생각만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거를 얼마에서 튑니다. 추가 매수하세요라는 말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얘는 오히려 사실상 내년 3월 감사 보고서 시즌 전에 차라리 물량을 조금씩 축소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여기 차트 기술적으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요런 라인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면 자, 여기 탑 라인이죠. 그렇죠? 한 1,680원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지지 기가 막히겠죠? 여기는 근처 앞전에서 땡겨 버렸죠? 자, 여기 볼까요? 이때도 사실 뭐 올해 시장이 좋았나요? 절대 아니죠. 고생 많이 했죠. 무역 전쟁 때문에. 자, 여기도 지지 잘했어요. 여기도 순간순간 위험했지만 또 반등이 살아났죠. 그리고 액면병은 한 단부터 죽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러면 대부분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력이 대표이사일 확률이 높아요. 예. 자, 뭐 이 회사를 제가 뭐 욕하는 게 아니고 까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럴 확률이 좀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악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4Q 이번에 실적이 뭐 확 나빠진다든가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공매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건 뭐 공매도라는 건 뭐 다 아시다시피 미리 고점에서 때리고 숏 커버링하면 그때 이 사람들 이만큼의 차익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공매도는 높은 데서 때려서 싼 데서 하면 좋다는 거죠. 그렇죠? 숏커버 물량이 물론 나올 때 반등은 당연히 나오겠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뉴스 이후에도 별로 진정이 안 됐다는 거, 그렇죠? 장은 좀 살아났는데 요새 전혀 살지 못했다는 거. 이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신규 매수자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할게요. 신규로 참여하실 분들은 이 종목은 매수 안 하는 게 전 낫다고 봐요. 그렇죠? 만약에 뭐 내일 상한가 갔어요. 그건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가는 거죠. 그런 건 운이죠. 근데 위험한 종목에 소중한 재산을 여기다 투입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차라리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바에야 이상한 잡주 막 위험하게 신저가 갱신할 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대형주를 신고가 갱신할 때 추격 매수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얘기까지도 하죠.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요. 그런 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매매할 때 물론 저가주도 물론 해요. 하는데 이렇게 너무 위험한 종목들이나 관리 종목, 환기 종목 특히 이런 것들은 아예 쳐다도 보진 않아요. 리딩용으로는 물론 저도 뭐 이제 매매를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 매매할 때는 뭐 이것저것 뭐 다 하는데 환기도 하고 뭐 다 해요. 저는 개인 매매. 근데 리딩할 때는 주로 그런 종목들은 좀 쳐다보지 않는 게 전 정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개인 매매 하시는 분들 특히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워요. 차트 보는 것도 어렵고 뉴스 판독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특히 어려운 게 뭐예요? 물량 주고받는 거 어떻게 되고 주고받고 수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말리는 경우도 많고 특히 뉴스 게시판 이런 데서 보시고 속는 경우가 되게 허다하다는 얘기죠. 그걸 감안하셨을 때 좀 안전한 종목들을 선택하시는 게 사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저희 방에서 제가 좀 안전하고 좀 튼튼하고 또 여러분들 걱정할 수 없는 좀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거론하고 또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또 저와 함께 하시면서 한번 좋은 자리를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래 클릭하셔서 하단 클릭하셔서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또 좋은 정보 함께 나누면서 주식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